안녕하세요, 여퉁입니다. 자, 이번 시간에는 로망 프로젝트 4탄 가스타 덱입니다. 일단 이 카드들 자체는, 가스타 카드들 자체는 제가 어렸을 때 접해봤는데요. 어렸을 때 접해보고 나서 가스타 덱을 짜볼까? 라는 생각은 들어보지 못했습니다. 하지만 령수 덱에 대해서 한번 찾아보다가 령수랑 비슷한 일러스트를 가진 다른 테마가 있다는 걸 알게 됐어요. 근데 또 그 일러스트를 보니까 뭐야, 이거 내가 어렸을 때 봤던 거지냐?가 됐어요. 그래서 이제 그 덱 영상을 보고 되게 참신하다라는 느낌이 들어서 여러 가지 카드군을 섞어서 한번 로망 프로젝트로서 한번 짜봤는데요. 순수의 범위는 많이 벗어났지만 또 여기를 보시면 파괴수가 아주 떡하니 보이기는 하지만 굉장히 재밌고 또 저의 로망 또한 채워주는 덱입니다. 하지만 로망 프로젝트의 의미는 솔직히 가격을 좀 싸게 맞췄으면 좋겠는데 이 덱 자체가 가격이 착한 편이 아니에요. 예, 가격이 한 10만원 정도 하는 덱이기 때문에 진짜 로망을 추구하신다면 이걸 짜시고요. 아니면 난 로망도 추구하고 승률도 추구할 거야 하시면 그냥 이 덱을 짜지 마시고 다른 뭐 령수덱도 괜찮거든요. 승률 면에서는 뭐 그런 거 짜시면 될 것 같아요. 그럼 본격적으로 몬스터 카드부터 소개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영상 보시기 전에 구독하기 한번, 좋아요 한번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자, 몬스터 카드입니다. 일단 몬스터 카드에서 먼저 설명드려야 할 부분이 여기 가다라가 2장인 부분인데요. 원래 같으면은 이 가메시에를 2장 쓰겠지만 이 덱 같은 경우 피리카나 혹은 아이스벨 효과를 쓸 턴에는 바람속 몬스터밖에 특수환이 불가능하기 때문에 가메시를 하나 줄이고 가다라를 하나 더 추가를 했습니다. 또 가스타 덱에서 흔히 쓰는 캄이라는 카드가 있는데 일단 저도 캄을 쓰려고 캄을 구매했다가 이걸 계속 쓰다 보니까 캄이 별로 쓸모가 없어요. 예, 캄을 쓰기 전에 이미 끝나기 때문에 캄을 한 장 쓰다가 빼버렸거든요. 그래서 솔직히 지금 캄이 메인 카드 중에선 가장 비쌌어요. 만 얼마짜리 카드여서 지금 돈 낭비를 했다라는 느낌이 좀 들긴 합니다. 그렇긴 해도 재밌으니까 됐죠 뭐. 캄을 뺄 경우에는 덱 가격이 한 2만원에서 만원 정도, 만원에서 2만원 정도 떨어진다고 보시면 돼요. 그러니까 한 8만원 정도? 예, 8만원 정도 짜실 수 있을 겁니다. 뭐, 그리고 나서 일단 이 덱의 스타일 같은 경우에는 세트 엔드하고 계속 덱딕소를 하다가, 상황이 맞춰졌잖아? 하면은, 삐빙빵빠방 뽕뽕뽕뽕뽕 하는 그런 덱이에요. 뭐, 아이스벨 잡히면 아이스벨 쓰면 되고, 이게 우라라 막힌 다음에 세트 엔드하고, 삐리삐리삐리삐, 예. 그건 좀 이따, 제가 이 덱은 시뮬레이션이 어렵고요. 예시를 여러 가지 보여드릴 거예요. 이 덱에서 자주 일어나는 상황이라든지 뭐 그런 거 좀 이따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마법 카드로 넘어가 보도록 할게요. 함정 카드 개수가 적어서 마법 카드 함께 설명할 건데요. 일단은 여기서 제일 눈에 띄는 카드라고 보시면 이제 긴급 텔레포트인데요. 긴급 텔레포트 같은 경우에는 가스타 덱에서 튜너를 빼고 그리프를 빼고 나머지는 전부 다 그 사이킥 쪽이에요. 그러니까 다시 말하자면 여기 보이시는 이 튜너들 가르도와 이굴 그 다음에 그리프를 빼고는 나머진 다 사이킥 쪽이기 때문에 피리카나 윈다를 부를 때 사용한다고 보시면 되고요. 방해받은 파괴수의 잠은 뭐 다들 아시니까 패스를 하고 어리석은 매장 같은 경우에는 가끔 가르도를 묻을 때가 있어요. 그래서 그때 사용합니다. 원포원 같은 경우에는 덱 특소도 하지만 그리프의 효과가 패에서 버려지면은 덱에서 가스타라고 이름 붙은 몬스터를 특수 소환하기 때문에 그 효과도 쓸 겸 덱 특수도 할 겸 사용합니다. 만약에 원펀 코스트로 우리 그리프를 묻었어요. 그래서 우라라 맞았네요. 그럼 그리프 효과 발동해서 다시 원래 불을 서던 건 다시 부르면 이제 우라라가 쓸모가 없어지는 거겠죠. 그 다음에 트윈 트위스터가 3장이 들어가는 이유는요. 이 또한 그리프의 효과를 사용하기 위해서입니다. 원래 트트를 2장만 썼어요. 근데 캄이 쓸모 없어졌다 보니까 캄을 빼고 트트를 3장 쓰게 되었습니다. 그 참에 깃털도 뺄까라고 생각했는데 혹시 모르는 상황이라는 게 있으니까 깃털은 투입을 하게 되었고요. 원래는 여기에다 통고를 쓰려고 했어요. 우라라에 만약에 가르도나 이굴에 우라라를 맞으면 이 덱 같은 경우에는 굉장히 아프기 때문에 통고를 써서 견제를 하자라고 생각을 했지만 통고를 쓰기에는 저희에게는 윈드위치 테마가 존재하기 때문에 통고를 빼고 과감하게 경고로 대체를 했습니다. 또 통고는 체인 타는 특수를 못 맞기 때문에
그냥 경고로 대체를 했고요. 소울차지나 죽자소는 뭐 다들 아시니까 패스를 하고, 강제전이 같은 경우에는 상대 필드에는 괴수를 빡 놓고 자신은 가르도나 이골을 일반 소환해요. 공격 표시로. 그리고 강제전이로 바꿔버리면 다시 가르도를 때려서 저는 덱특수를 하고 뭐 그런 식으로 사용하는데요. 뭐 강제전이 상대 필드의 몬스터를 제가 정하는 게 아니라 상대가 정하는 거기 때문에 솔직히 괴수를 줄 마음이 없다면 안 줘도 되겠지만, 만약에 괴수 1대 가르도 1이었으면 1대1 상황이니까 무조건 그 둘을 바꿔야 하는 상황이기 때문에 그런 식으로 사용하면 굉장히 좋습니다. 이 또한 3장으로 썼다가 좀 말리는 경우가 있어서 2장으로 줄이게 되었습니다. 그러면 엑스트라 덱 소개를 해보도록 할게요. 자, 엑스트라 덱입니다. 일단은 뭐 여기 링크 몬스터에 보이시는 링크 스파이더와 스컬데드 같은 경우에는 쇠룡사 루트니까 잠시 제껴두고, 요것도 범용성이기 때문에 잠시 제껴두고, 여기서 이제 8코스 다이가스타 8코스를 보면요, 굉장히 닮은 카드가 있어요. 이름도 비슷하고요. 바로 령수 링크 몬스터인 바로 키문 8코스와 굉장히 닮아 있습니다. 키문 8코스에 나오는 여기 이 새 모양이 8코스라고 보시면 되고요. 여기 약간 노인분, 이분을 장로, 령수 장로라고 보시면 돼요. 그 두 개의 일러스트가 합쳐서 령수 링크 몬스터인 키문 8코스가 당생했다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네, 그리고 나서 뭐 나머지 카드들은 솔직히 쓸데없는 카드를 제가 넣은 게 있어요. 쓸데없는 카드가 뭐냐면요, 8코스와 가르도스 이렇게 2장과 이 2장 정도, 이 2장은 쓸데없는 카드고 다른 카드로 충분히 대체할 수 있는데 왜 넣었냐, 아까 말씀드렸듯이 그냥 로망을 채우기 위해서 이 카드는 투입을 했고요. 그리고 원래는 그 일본판 링크 몬스터 중에 바람 속성 2채로 링크 몬스터를 하는 링크 몬스터가 있는데, 그러니까 바람 속성 미세스 레디언트라고 보시면 되는데, 일러스트 자체가 약간 벌레스럽게 생겨서 이 덱과는 좀 안 맞다고 생각을 하여서 뺐고요. 코랄 드래곤 같은 경우에는 바람 속성만 특수환할 수 있는 경우에는 얘를 못 뽑지만 그래도 가끔 뽑을 때 있고요. 블랙로즈 드래곤은 솔직히 뽑을 일 없어요. 뽑을 일이 있긴 한데, 그거 같은 경우에 어떤 경우냐면요, 예를 들면 상대 턴에 막타를 쳐서 제가 예를 들면 뭐 피리카를 뽑았다 칩시다. 피리카를 뽑았어요. 근데 묘지에 가르도나 이굴, 즉 가스타 튜너가 없어. 근데 찾아보니까 어머 글라스벨이 있네? 그래서 피리카 효과로 글라스벨 빵 소환해갖고 마침 레벨이 7이야. 다음 턴 제 턴이 왔어요. 상대 몬스터가 좀 많아. 그냥 다 날라가자 해갖고 블랙로즈 빵 뿌뿌뿌 이런 식으로 하는 그런 식으로 쓸 때고요. 이 또한 마찬가지로 바람 속성이 아니기 때문에 피리카 효과를 쓴 턴엔 발동할 수 없지만, 방금 설명드렸듯이 상대 막타를 쳤을 때 피리카 빵 나왔을 때 뭐 그런 식으로 해갖고 다음 제 턴에 소환하는 그런 형식의 방법이라고 보시면 돼요. 윈드위치 윈터벨과 크리스탈용 싱크로 드래곤 같은 경우에는 윈드위치 시리즈니까 잠시 제껴두고요. 빙결계용 트리슈라 같은 경우에는 뭐 레벨이랑 소환 조건만 봤으면은 어려울 수 있겠지만, 피리카 효과로 우리의 가르도 뽑고 뭐 다른 레벨 3 몬스터를 일반 소환해서 싱크로를 하면 바로 나오는 친구이기 때문에 이 덱 자체에서는 레벨 특성상 잘 맞는다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이 덱의 주축인 스피어드를 2장 쓰다가 아까 제가 말씀드린 바람 속성 링크 몬스터를 빼고 그냥 3장을 투입을 하게 됐습니다. 스피어드 같은 경우에는 특수 소환, 싱크로 소환된 성공 시에는 묘지에 가르도랜다 가스타 몬스터를 패 추가하는 효과를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피리카를 상대 턴에 이렇게 특수환해서 예를 들면 싱크로를 해갖고 스피어를 뽑으면 아직 1소권을 사용하지 않았기 때문에 묘지에서 가르도를 데려와서 가르도를 1소한 다음에 가르도로 상대 고 공격력 몬스터를 때리면 전투 데미지는 상대가 받고 가르도는 터져요. 그럼 또 가르도 효과로 이굴을 특수환해서 이굴로 또 상대 고 공격력 몬스터를 때려요. 또 상대만 전투 데미지 받아요. 이굴이 터져요. 이굴 효과를 또 특수 소환해요. 그럼 다시 때려요. 뭐 이런 식으로 하는 그런 듀얼 방식입니다. 전투 데미지를 대신 상대가 받는 효과는 스피어드의 효과입니다. 스피어드 자체 효과로서 가스타 몬스터의 전투 데미지는 상대가 받기 때문에, 또 스피어드 자체 효과로서 얘는 전투로 파괴되지 않아요. 그렇기 때문에 방벽으로 사용할 때도 있습니다. 그러면 예시를 설명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상대 몬스터가 6장 있을 경우에 상대 공격력을 6번 튕겨내야 다음 턴 자신의 전개가 있을 거 아니에요. 그러면 예를 들면 이번에는 가르도와 이굴 2가지로만 할 건데요. 상대 몬스터가 6마리일 경우에는 총 6번의 공격을 튕겨야 자신이 살 수 있겠죠. 그럼 예를 들면 가르도가 있다고 칩시다. 그럼 가르도를 세트 엔드라 했다고 쳐요.
뭐 다른 패가 많이 있겠지만 그냥 이대로 라고 칩시다. 예시니까요. 상대가 가르도를 때렸어요. 뒤졌네. 그럼 가르도 효과로 덱에서 이굴을 특수환하기 전에 중간 매체로서 윈다를 특수환합니다. 그럼 윈다를 또 때리겠죠. 터졌어요. 그럼 윈다 효과로 다시 한번 가르도를 부릅니다. 그럼 가르도를 또 때리겠죠. 지금 공격 총 3번 막았어요. 가르도 효과로 윈다를 다시 데려옵니다. 그럼 윈다 또 때리겠죠. 그럼 윈다 효과로 가르도를 데려오고요. 총 4번 튕겼어요. 공격. 그럼 가르도를 또 때리겠죠. 가르도 효과로 그러면 이구를 데려옵니다. 그럼 총 5번 때렸고 상대는 아직 한 번의 공격이 남아있어요. 그럼 이구를 또 때리겠죠. 그럼 이굴 효과로 피리카를 나오고 피리카 효과로 묘지에 가르도를 뽑습니다. 그럼 다음 자신 턴이 왔죠. 패가 없다고 칩시다. 그냥 드로우를 하겠지만 예시니까 이렇게 씁시다 라고 얘기를 해드리는 거예요. 이렇게 두 채를 싱크로 합니다. 그래서 바로 스피어드를 뽑습니다. 그럼 스피어드 효과로 가르도를 패에 추가해요. 근데 저는 아직 일반 소환권을 쓰지 않았어요. 그럼 일반 소환. 그리고 뭐 상대 고공격력 고공격력 그러니까 뭐 3000이라고 칩시다. 가르도로 3000짜리 때렸어요. 그럼 스피어드 효과로 인해서 이건 발동 효과 아니에요. 스피어드 효과로 인해서 상대 2500 데미지 그리고 가르도를 터지겠죠. 그럼 가르도 효과로 덱에서 이굴 특수 소환. 상대 2500 데미지 맞았고 이번엔 어택 3000 빼기 200 2800 데미지. 그러면 상대는 총 5300 데미지를 받았고요. 이굴 효과 발동 덱에서 그리프 소환해주고요. 그리프로 어택 그럼 상대 2200 데미지. 상대 500 남았죠. 스피어드로 그 3000짜리 때리면 상대 1000 데미지로 턴킬이 나는 약간 그런 형식입니다. 일단은 6마리일 땐 이 정도였고요. 방금은 가르도로 시작했으니까 이번엔 이굴로 시작해 보겠습니다. 이굴을 세트 엔드. 그럼 상대 이굴 때리죠. 이굴 터지고 그다음에 이굴 효과로는 덱에서 윈다 소환해주고요. 어디 갔어? 윈다 또 때리죠. 윈다 효과로 가르도 또 때리죠. 가르도 효과로 윈다 또 때리죠. 윈다 효과로 한 번 더 가르도 또 때리겠죠. 가르도 효과로 이굴. 그러면 또 이굴 때리겠죠. 6번 다 막았어요. 그럼 덱에서 피리카 효과로 또 가르도. 그리고 방금 말씀드린 전개를 또 하시면 되겠습니다. 이건 예시고요. 중간에 우라를 맞거나 막히는 경우가 있어요. 근데 그럴 경우에는 뭐 저희에게는 크리스탈밍도 있고 아니면 뭐 경고로 상대 몬스터가 아예 없어질 수도 있고 그런 식으로 막을 수 있는 방법이 많기 때문에 뭐 상관은 없고요. 그 다음에 5장일 경우 이번에는 이것도 가르도로 시작해 볼게요. 가르도 세트. 가르도 터지겠죠. 효과 윈다 효과 가르도 효과 이굴 효과 아니죠. 윈다 효과 이굴 효과 피리카 효과 가르도. 이런 식으로 또 나오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여기서 질문이 들어올 수 있어요. 상대가 안 때리면 어떻게 해요? 라는 질문이 있는데 이 덱을 안 때리면 상대가 손해입니다. 때려도 손해고요. 왜냐면요. 가스타 덱 자체가 덱 자원이 없어지면 지게 되는 덱이에요. 근데 상대가 6마리 5마리일 때 때리면 덱 자원에서 가르도 같은 경우에는 0장이 남게 돼요. 덱에. 그래서 상대가 예를 들면 스피어드 소환에 벨러라든지 아니면 토끼라든지를 던지게 되면 서렌을 치게 되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혹은 뭐 세트된 카드로 날리면 뭐 지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상대가 안 때리면은 오히려 저에겐 이득이죠. 덱 자원이 남아있으니까 저는 세트 엔드된 상태에서 계속해도 돼요. 뭐 가르도는 블랙홀 맞아도 덱 특수가 되기 때문에 상관은 없고요. 그리고 여기서 다른 룰이 있는데요. 가르도랑 피리카를 예를 들면 싱크로를 했어요. 그래서 스피어드가 튀어나왔습니다. 그때 가르도 효과는 발동할 수 없습니다. 가르도는 필드 위에서 묘지로 보내렸을 때 발동할 수 있는 효과인데 가르도 같은 경우에는 싱크로 소환이나 혹은 링크 소환으로 인해서 묘지로 보내지면은 효과의 타이밍을 놓치기 때문에 발동이 불가능합니다. 2마리일 때는 좀 어려워요. 2마리일 때는 가르도만 막을 수 있습니다. 자, 가르도 세트 어택 가르도 효과로 이굴 어택 해갖고 피리카 이런 식으로. 만약에 이굴이 세트되어 있으면 2마리일 때는 막을 순 있어도 전개는 불가능합니다. 예를 들면 이굴이 터졌어요.
이거는 튜너 이외의 카드이기 때문에 공격을 막으려면 윈다밖에 없어요. 윈다 소환하고 윈다 효과로는 이제 가스타라고 이름 붙은 튜너만 소환할 수 있기 때문에 소환할 수 있는 게 얘네 둘입니다. 그러면 결과적으로 피리카가 나오진 않죠. 그래도 공격은 막을 수 있다는 게 큰 장점이라고 볼 수 있어요. 이런 식으로 뭐 숫자 공부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약간 어려울 수도 있어요. 잘못하면 이제 큰일 나는 그런 덱이고요. 듀얼 방법 자체는 굉장히 재밌는 방법이라고 저는 개인적으로 생각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덱을 추천은 드립니다. 하지만 저처럼 캄 사지 마세요. 캄 샀다가 캄 예쁘다. 캄 사볼까? 14,400원이나 해. 아니 좀 비싼데? 그래도 뭐 내 로망이니까 맞추지 뭐 하고 샀다가 저는 망했어요. 예, 저는 14,400원 버린 거기 때문에 캄 일러스트를 일단 보여드릴게요. 솔직히 탐욕이란다. 이 캄이 시크만 있다가 또 일러스트 자체도 꽤 괜찮은 편이기 때문에 여성 유저분들은 가끔 캄을 예쁘다 하고 예뻐서 쓰시는 분들도 있어요. 여성 유저분들 중에서는. 근데 솔직히 말해서 얘 쓸모가 없어요. 이게 약간 보급형 탐욕 같은 느낌인데요. 묘지에 가스타 2장 되돌리는 것으로 1장 들어옵니다. 근데 얘 같은 경우에는 1소권을 써야 된다는 것부터가 좀 무리이고요. 예를 들면 얘가 덱 특수로 나왔다고 쳐도 그럴 경우에는 피리카 전개가 안 되고 얘로 돌리는 것밖에 안 되기 때문에 솔직히 자신의 덱 자원이 다 떨어졌을 때만 이걸 쓰는데 그러면 그냥 얘 쓸 바에 탐욕을 쓰지 이걸 왜 씁니까? 14,400원이나 쓰고. 제가 탐욕을 안 쓰는 이유는 그냥 제가 항아리 시리즈를 별로 안 좋아해요. 진짜 불가피하게 쓰여지는 덱. 예를 들면 뭐 디디나 아니면 공하단 뭐 이런 데는 쓰겠지만 제가 항아리 시리즈 별로 좋아하지 않기 때문에 그냥 안 쓴 건데 이거 쓸 바에 그냥 항아리 쓰세요. 탐욕의 항아리. 이거 진짜 돈 낭비입니다. 돈 낭비고요. 자, 요번 로망 프로젝트 4탄 바로 가스타 덱이었는데요. 좋은 정보가 되셨다면 구독하기 한번, 좋아요 한번 꾹꾹 눌러주면 감사하겠고요. 그럼 다음 영상에서 뵙도록 하겠습니다. 안녕.